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취업 규칙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송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사업주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 제도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빈번히 개표 변경되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 효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의 육아 지원을 위한 조치, 직장 복귀를 위한 지원,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 관련 지원, 공공복지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국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흔히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논의되는 것은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육아휴직 등 장려금 제도, 그리고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제도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데 대한 지원과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산전 후 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임신,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 제도는 임신기간 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사업장에는 숙련된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6년 총 8개 사업장에 1,300만 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총 344개 사업장에 11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절대 수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증가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알아보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 대상인데요. 이 경우 임신, 출산 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사업금액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임신, 출산 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는 다른 과정에서 이미 알아본 것과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단 고무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근로자들의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여성 근로자 숫자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크지 않다고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가 휴직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나머지 근로자의 업무량을 늘려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대체인력 채용일 전 3개월부터 채용일 후 6개월까지 기존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그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일신상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 장려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도 대체 인력을 채용하였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로서 만일 대체인력으로 이미 종전에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사한 전 직원을 채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문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경우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것을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휴직자의 업무를 신규 대체인력이 연속하여 수행해야 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육아휴직 담당자가 담당하던 업무는 기존의 회사 직원이 담당하게 하고 신규 인력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업무를 담당시켜도 법령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막자는 것이므로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사업주가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대체인력이 반드시 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업무와 대체인력이 담당할 업무와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만일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일하던 부서와 대체인력의 부서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대체인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제도의 혜택을 받기 곤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중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계속 고용지원금, 장려금 제도 등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외에도 국가는 자녀 양육 지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조정, 연장 근로 제한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또 관련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타가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재정 확보 방안도 병행해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라는 큰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